점점 늘어나는 노년층 1인 가구. 이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이죠. 오늘은 2명의 전문가와 함께 노년층이 반려동물을 선택하고 관리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일명 수레이너라고 불리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지금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열심히 이제 7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 윤샘이라고 하고요. 서울 종로구에서 25년째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입니다. 윤샘의 마이펫 상담소라는 채널을 통해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특히 노년층에서도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체감이 되시나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지금 행동 클리닉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저한테 이제 조언을 얻으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의 많은 분들이 요즘 더 반려견을 키우는구나 라고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은요,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령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무려 10%, 거의 열의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령화 사회가 많이 진행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노령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노년층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정신분석가자 아론 캐처의 말을 인용하면은요, 반려동물과 노인과의 관계는요, 정신적인 상담사와 환자와의 관계랑 비슷하다 그래요. 즉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심리치료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우울증도 많이 예방해주고 어떤 나의 외로움도 많이 덜어줄 수 있다 그래요. 즉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항상 나를 든든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동물이 있다는 건요, 어떤 고독감이나 분리감, 나의 소외감을 많이 좀 덜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은퇴 이후 노령 인구의 우울증을 많이 감소한다는 통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예방에도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외국의 연구 자료들을 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노년층일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저희 반려견이 없다라고 하면 안 했을 산책을 거의 매일 한 번씩 같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신체적으로 조금 더 근육량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심혈관계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층 분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점들은 네,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점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 때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물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 행동들이나 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요.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와의 행동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걔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키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반려견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드는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되는 심장사상충이나 외부기생충 예방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 어르신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더 자주 가고 또 병도 걸리고 치료를 해야 될 때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되지만 걔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또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신체적인, 육체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반려묘와 반려견이 조금은 다르지만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산책이 거의 필수거든요. 근데 너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신체적으로 많은 산책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강아지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다른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한번 키워볼까?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다. 더 신경 쓸 게 많고 막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무리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얘를 평생 그래도 케어할 수 있을 거라는 다짐이 있을 때
저는 반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외출이나 여행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얘를 두고 가야 되니까. 노후를 여행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노후를 여행을 즐기겠다 그러면 반려동물이 실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입양을 고려하신다면은요, 자신의 건강 상태나 환경을 고려해서 입양하시는 게 좋아요. 와, 나의 로망은 허스키였어. 뭐 나의 로망은 보더컬리였어. 이러고 딱 사시면 큰일 나시는 게, 일단 본인이 하루에 얼마큼 산책이 가능한지, 그리고 집안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즉 충분하게 걷기 힘든 뭐 관절염이 있다든가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산책이 힘든 이런 분들이 보더컬리 입양하시면 되게 건강이 힘들어지세요. 그만큼 산책을 못 다니실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로 내 지금 근력이 떨어지는데 덩치 큰 대형견, 힘이 센 대형견을 레트리버 같은 걸 입양했다가 잘못하면 다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얘들은 좋아하니까 펄쩍펄쩍 뛰거든요. 즉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서 사이즈와 그 성격에 맞는 품종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산책이 거의 불가능하다, 거동이 힘들다 그러시면 고양이를 입양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아니면 시츄나 퍼그같이 운동량이 떨어진 애들을 입양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산책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많은 산책이 가능한 이런 품종을 고려해서 키우시는 걸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혹시 모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해서 큰 의료 비용의 지출을 미리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하나쯤 가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입양을 고민 중인 노년층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어르신분들이라면 뭐 이런 생각, 걔는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절대로 개들의 문제 행동은 그런 식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나 아니면 자녀의 관계처럼 개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좀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키우고 싶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연복 셰프님이랑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연복 셰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기견 생일이를 키우고 계신데, 셰프님은 술 약속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대요. 술 약속을 갔다가 와서 생일이를 산책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지 않고 생일이를 산책시킬 것인가. 결국 내 인생에서 3순위 안으로 넣을 수 있다면 저는 보호자도 행복하고 반려견도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반려견을 키우신다라고 하면, 단 전제 조건은 제대로 알고 키우신다라고 하면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걔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냥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외로우시겠어요 하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해서 키우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니까 꼭 많이 알아보시고 반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얘들이 이제 잘못되거나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요, 죽음, 어떤 상실감이란 문제가요, 만약에 내 가까운 지인이 죽거나 내가 키우던 동물이 죽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죽음을 그걸 통해서 엿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사람은요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내 삶이 유한하고 나는 결국 80년, 뭐 50년, 40년 뒤에 죽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불행해지잖아요.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즉 나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요. 근데 가까운 지인이나 동물이 죽으면은요, 아, 나의 삶도 곧 끝나겠구나를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힘들고 슬퍼지게 되는 거죠. 노인분들이 이게 더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노인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을 주고 가까워했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아, 나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들이 펜로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더욱더 자신이 힘들어지는요. 그래서 이 동물이 죽을 경우 더 힘들 수 있다는 것도 미리 고민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냥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요, 얘랑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벼운 여행을 하려고 만난 거고, 이 여행 과정에서 얘가 먼저 여행이 끝나면 먼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나의 여행도 언젠가는 끝나는 이런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키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이란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냥 80년 동안 여행을 하는 거고, 이 여행 과정에서 15년 동안 함께할 친구를 잠깐 만난 것 뿐이거든요. 무슨 여행을 하든 옆에 잠깐 앉아서 같이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그냥 동물을 먼저 내리는 거죠. 얘는요. 15년 동안 즐거웠어. 좋은 추억도 많이 남겼어. 너무너무 즐거웠어. 그동안 돌봐줘서 고마워. 이러고 얘는 내리는 거고, 또 나는 남은 인생을 또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언젠가 끝나는 여행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려동물이 단순히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중요한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